off, that means you'll never.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백운산 자락 토굴 도장암 수행락자 연금수사 대강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변성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저도 이 몸의 근본 성품을 봤다는 견성도 보고 내 참나 자성을 친긴했다 했을 때도 왜 견성이면 한 가지만 있지 왜 자성까지 있지, 왜 참나까지 있지, 견성이고 참나가 있나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참나 자성부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도 후에 한참 지나서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견성 자리를 한번 짧게나마 올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견성에 대해서 이구동성을 여부저서 얘기는 많았는데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됐고 견성 자리가 정말로 어떤 자리인지 어떤 걸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금강경 독성회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초사님은 이절 저절 많이 다니셔 봤는데 다녀보시니 어떤가요? 좀 발전을 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였죠. 우리 총무보살님이.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제가 여기저기서 금강 독성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원불교도 갔다 와보고 또 자재만연 스님의 현지사도 갔다 와보고 이렇게 여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아시고 얘기하신 거죠, 이제 총무보살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발 좀 올라섰나 싶었는데 항상 제자리더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백성욱 박사님의 직계 제자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신 선생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도반 몇 분하고 같이 해서 차담을 나누고 법담을 좀 나누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이제 가서 법담을 나눌 때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독성회를 다니면서 2년이 묘하게도 다 여기저기 절을 다녀봤는데 한 발 더 나아갔나 싶은데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자성을 찾아가는 시부도를 한번 보라고 권하셔서 시부도를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마음자리 근본을 찾아가는 시부도를 우연찮게 쭉 보다가 그때 문득 갑자기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뭐를 봤어요, 제가. 사람들은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체험이다 뭐래한다 하여튼 그거 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하자면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빗대어 구태여 표현을 하자면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면 아주 조그만 찻잔에 아주 물이 조금 고여있는 초촐한 자리,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조그만 잔에 아주 초촐히 고여있으니까 아주 초라한 자리죠. 그냥 하나 내셀 게 없는 초촐한 자리, 표현이 좋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견성이라는 건 제가 빨리 알아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견성인가? 그럼 견성했다는데 이건 그 다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아는 지인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이걸 얘기해드리니까 초견성했다 그러더라고요. 대견성도 아니고 초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 대단하다는 견성을 했는데 근데 주변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허탈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을 들고 그러다가
아니 견성을 누구한테 점검 받을 수도 없고 그것도 미약하고 그 지인이 얘기한 것도 얘기해 주신 것도 미약하고 그래서 이거 알아볼 때도 뭐 마땅치 않고 뭐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본 거예요. 인터넷 뒤져서 조사님들과 수행자들 중에 견성을 하셨다고 해서 했다고 이렇게 꺼내놓으신 분들 이제 얘기를 듣다가 육조 해능 대사님의 견성 무일물자리를 얘기했다.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다. 없을 물자에다 하나 일자에다가 물건 물자에게 해서 한 물건도 내가 이 세계에 글자에 내가 물건을 다 쳤어요. 제가 그 초견성을 하고 나서 그게 며칠 지났어요. 계속. 근데 뭐라고 이게 그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조촐한 자리라고 사람들 그 소리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 또. 그러다가 모일물 딱 세 글자로 딱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문법을 탁 치면서 야, 딱 세 글자로 표현이 되는구나. 정말로 표현이 정말 냉엄한 표현이었어요. 이 몸이라고 내 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그 나라의 그 근본 몸의 근본은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였어요. 내세울 자리가 없다. 아주 냉정한 소리죠 이게. 우리 몸은 제가 표현을 못하니까 뭐 조촐한 자리, 누가 얘기하니까 못난 자리, 조촐한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냉정한 무일물인 거예요. 무일물.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 이 세계는 나라고 세울 게 한 물건도 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세우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계에 그 기라상 같은 35층, 뭐 100층, 2층 그 빌딩을 세워서 뭐가 보이고 얼마나 많은 공덕과 얼마나 무시행과 얼마나 많은 이력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은 그래도 한 물건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 이치를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인터넷에 어느 의사분이 견성했다 했을 때 한 달 동안은 환자가 계속 죽어나갔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어떤 견성을 할 때 그런 일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 즈음에 우리 산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었어요. 2대가. 제가 그때 관리소장으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 제가 한 대가 이 시스템이 박스가 하나씩 있는데 본체가 이게 오동작이나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나면 이쪽을 사용하고 이쪽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2개가 그날 동시에 망가진 거예요. 동시에 망가지고 소방 그 사이렌 소리가 오동작 하는 소리가 계속 몇 번 났어요. 그 층에 오동작이. 그리고 또 그날 제가 그 유리박스 그 큰 사물함 통인데 큰 거를 구름에다 싣고 옮기다가 맥없이 그 큰 거를 갖다가 그냥 다 박살 내버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하루 만에. 그래, 지나고 보니까 이 한 의사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그때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시스템에 동시에 고장 난 거예요. 그게 하나 박스당 하나다가 600만 원, 7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쉽게 고장 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서 제가 이제 견성을 했다라니까 견성한 사람들의 이제 그렇게 주변을 얘기 듣고 와서 누가 찾아오게 돼서 그래서 얘기도 해보고 나눴는데 뜻은 비슷해요. 예, 조촐한 자리, 뭐 못난 자리, 뭐 이제 내설 게 없는 자리 이렇게 얘기는 되게 하고 있는데 현상은 여러 가지 제각각이었어요. 막 어떤 분은 뭐 많은 부처님이 탁 앉아 있으면 수많은 부처님이 쫙 드러나서 이렇게 보이고 뭐 한다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견성의 뜻은 서로 조금 비슷했어요. 서로 벌어진 현상은 달라도. 그렇지만은 다들 거기서 멈췄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견성을 규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지나서 미리 선몽을 받아요. 참나, 내 안의 자성부를 친견할 때 미리 선몽을 받아요. 그때 선몽은 뭐 짧게 얘기한다면은 어느 옆집에서 부처님을 조성하니까 그 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끝없이 인파가 사람들이 끝없이 친견하겠다고 줄을 서서 섰었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나와 또 우리 형님 스님과 같이 셋이서 부처님을 조상해가지고 또 우리 그 집에 있는 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끝없는 줄이 이어진 걸 꿈을 꿨었거든요. 그 참 꿈이 묘했는데 그 의미를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자성부를 제가 친견하게 돼요. 눈 뜨고 직장 다 생활하다가 그 친견하고 나서 친견했는데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거 친견한 건 막 이제 점검도 받았죠. 이제 어떤 스님한테 점검도 받고 그러다가 정확하게 자성불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반야신경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반야신경을 이해했어요. 반야신경은 이 몸의 육신의 오감, 이 몸에 있는 모든 이 현상을 이 육군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성만 내 안에 참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 달 지난 다음에 그거를 알았어요. 그걸 아는 다음에 그리고서도 정확하게 견성과 자성을 구분을 못 지다가 좀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유가 시민 정본 수능엉 정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생각으로 인하여 생기고 마음이 생각으로 일어나고 멸하며 생명이 생각으로 인하여 전하나니 또 다른 생명이 생기나니 모든 생각이 서로 굳어져 반복된 생각을 계속해서 굳어져서 몸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물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물질계는 내 한 생각 내에서 만들어진 세상. 화엄경에 보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인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지어진 것임을 간할지니라로 넘어가요. 일체 유심절 얘기하죠. 보이는 모든 그 물질 생명들이 다 너와 내와 거기서 마음을 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많은 아이디어 생각이 어디서 나오죠? 내 머리에서 나오죠. 그거는 내 머리 안에는 뭐냐면 내 안에 참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나에서 하나의 지혜가 나와서 자동차도 만들었고 집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어서 했듯이 그거를 그런 모든 보이는 모든 화엄경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마음이랑 내 마음이라고 구태 얘기를 했지만 내 자를 빼면은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다. 자성불에서 다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물질, 집과 자동차, 건물, 자연, 산, 강 모든 것이 내 안에 참나 자성불에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보이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동차, 집, 건물 우리 다 이 머리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랜 반복 또 여러 개 환경을 봐서 만들어진 거 지혜가 나와서.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과 건물과 자동차 이런 거 보이는 걸 본래 없던 거 딱 치워버리면요. 허허벌판인 거예요. 산과 강뿐이 없죠. 그것도 지나가 보면 더 들어가면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은 공이래잖아요. 공. 원자. 형체가 없는 원자로 들어간다. 에너지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동시에 땅에서 세운 모든 서원은요 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모래성. 여기서는 아주 뜻깊은 서원, 뜻깊은 일, 아주 높은 빌딩을 세우듯이 높은 서원, 뜻깊은 여러 가지 뜻을 크게 세웠다 해도 이 물질계에서는 그냥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왜? 내 한 생각이 밖에 있는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 한 생각 너와 나와 내 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내 마음 밖으로 향하면 다 바보가 되는 거고
오로지 내 안에 참나에게다 형체 없는 자성에다 계속 의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게 본래 나라는 걸 계속 강조를 생각하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거 일부러 쉽게 생각해서만 돼요. 쉽게 생각해도 자동차 집만 우리가 만들어낸 거를 싹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허허벌판이 돼버려. 그 어마어마한 세계, 아주 아름다운 세계, 아주 복잡한 세계, 뭐 과학이니 뭐 미사일이니 뭐 우주선이 뭐 이런 거 했다 해도 그거 우리가 만든 그 생각을 그거 우리 아이들 나오고 그거만 없애고 없다 본래 없는 걸로 쳐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인 거요. 그러니까 이 밖에 보이는 물질계는 아무것도 이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몸도 이 견성자리도 무일물. 이 몸은 한 마음에서 발생된 하나의 한 마음의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몸이니까 이 몸은 하나도 이 몸이 뭐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놓고 어마어마한 걸 이뤘다 해도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 유일법이 어몽한폭염이며 여러 영려전이며 응장저시관이라는 구절 있잖아요. 마지막 그 장에. 그러니까 모든 있다고 하는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 이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본래 허상. 내가 마음이 반복되게 굳어서 이 몸이 형성되었고 마음이 같은 방법을 계속 내서 내 주변이 형성되었고 이렇다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견성 자리가 조촐한 자리, 못난 자리가 아니라 한 물건도 내세울게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금강경을 평생을 독송하던 사람이 자기 얼굴, 자기의 계보를 세우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직 견성과 자성의 본래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의 견성 자리가 그냥 조촐한 자리가 아니라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는 자리. 이 땅을 빨리 벗어나야 돼. 이 물질을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런 거예요. 하늘세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쉽게 하늘세계로 넘어가야 되는 육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성불. 참나는 그 참나 얘기가 있잖아요. 생불생, 사불사.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생불 아니불.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불사.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지 내가 몸이 살아있는데 내 자성이 살아있는데 내 자성이 살아있는 줄을 몰라. 사람들이 이 몸이 난 줄 알지 본래 내 자성이 참나가 본래 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몸이 죽으면 이 몸은 죽었는데 이 본래 본성은 참나는 죽지를 않아요. 그 사불사.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견성이 그렇게 뭐 조촐한 자리, 못난 자리 그런 게 아니라 무일물.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는 자리고 이 밖에 내 자성 밖으로 내 안에 자성 밖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에는 이 자성의 에너지에서 보이지 않는 이 자성 마음의 에너지에서 의해서 생긴 것이니 본래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 속지 마라. 그런데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 자기 계보를 세울라래. 내 얼굴을 세울라래.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견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또 수행을 뭐 이렇게 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튼 그렇게 세속에 살 때 제가 알아진 거예요. 저는 이게 출가해서 알아진 게 아니고 세속에 이미 그때 알아졌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리산 와가지고 천일 기도를 끝나고 5년차 기도를 해보면서 이제 알아진 거예요. 전과 후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견성도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